안녕하세요. MD 굴통입니다. 브랜드는 저마다 브랜드의 컨셉이 있고 목표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같아도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당연하게도 브랜드는 비슷하거나 더 좋은 브랜드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좋은 브랜드란 가격대가 높아 구매력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이거나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 집객력이 있는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고객들 중에는 유명한 브랜드 몇 개 외에는 잘 모르는 고객들도 많고 상품의 품질 차이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가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옆에 있는 경우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의 고객을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로 뺏기는 경우도 생기고 고객들이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를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급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가 이웃으로 온다고 하면 입점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중가 가격대의 최고의 시계 브랜드였던 T 브랜드는 이웃하는 브랜드로 자신들보다 가격대가 조금 낮은 L 브랜드를 배치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매장도 L 브랜드보다 훨씬 크게 차지하였죠. 그런데 L 브랜드가 중국인의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이에 위상은 완전히 바뀌어 L 브랜드가 독립적인 부티크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L 브랜드가 T 브랜드를 이웃하는 브랜드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드라마틱하게 브랜드의 위상이 바뀌게 된 경우죠. 한번 매장을 오픈하고 나면 매장을 옮기거나 매장 크기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아웃 협상은 공사가 시작하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도면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웃 브랜드의 사정으로 오픈이 여의치 않게 되거나 일부 다른 브랜드의 면적이 바뀌게 되면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기도 하죠. 그만큼 매장을 오픈할 때 브랜드에게 있어 이웃 브랜드의 중요성이 큽니다. 브랜드 레이아웃을 결정할 때 인접 브랜드로 어떤 브랜드를 놓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접 브랜드를 정하면 그래도 문제가 덜 생겼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의 성격이 비슷하고 동일한 고객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를 이웃 브랜드로 둡니다. 가격이 경쟁력인 중저가 브랜드와 품질이 경쟁력인 고가 브랜드를 섞어 놓으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므로 불편하게 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스킨케어 화장품과 메이크업 화장품을 분리하거나 주얼리 브랜드를 액세서리 브랜드들과 구분해 주는 것이 고객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브랜드를 설득하기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컨셉의 상품들을 모아 배치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합니다. 컨셉이 유사한 브랜드가 너무 많거나 취급 상품이 다양한 토털 브랜드 같은 경우 고객들의 구매력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슷한 가격대를 묶는 것이 좋습니다. 토털 브랜드 같은 경우 같은 토털 브랜드끼리 묶는 방법이 있고 같이 묶을 토털 브랜드가 마땅히 없는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 품목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브랜드에서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매출이 높지 않은 브랜드일수록 인건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인근에 같은 업체의 브랜드를 배치하여 판매 주권을 공유하길 원하는 곳도 있죠. 업체명을 기입한 땡땡 패션관과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매장이 이런 경우입니다. 모여 있는 브랜드의 컨셉이 너무 다르면 고객들이 불편해하므로 문제가 되겠지만 한 개 브랜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상품을 교차 판매하거나 업체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소비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체의 요구사항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MD도 월급쟁이인 것처럼 브랜드 담당자도 월급쟁이인 것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즉, 브랜드 담당자도 레이아웃 협상 결과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앞선 경우가
비교적 승인이 쉬운 브랜드 배치입니다. 하지만 레이아웃을 진행하다 보면 매장의 면적이나 모양의 한계 때문에 마땅한 브랜드를 인접 브랜드로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인접 브랜드의 집객력이 높다면 승인받기가 쉬워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매장의 노출도가 좋아지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로도 마땅한 인접 브랜드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소 매출이 낮은 상위 레벨 브랜드를 인근에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 간의 격차가 너무 나면 고객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되므로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하는 것이 MD의 숙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객이 상품에 정통한 것이 아니므로 인근 브랜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브랜드의 수준도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매출이 낮은 상위 브랜드 입장에서는 집객력이 높은 브랜드가 옆에 배치된 셈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웃 브랜드를 배치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일수록 이웃 브랜드에 대해 까다롭습니다. 매장의 모양과 면적 때문에 배치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보다 원활한 레이아웃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